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2001년도에 김경준이 위조 여건으로 미국으로 도망을 가면서 네. 자기가 횡령한 돈 중에서 네. 그때 당시 현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건 371억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으로 횡령한 사람이 도망을 가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지인들 네. 이 투자한 돈들은 다 돌려주고 갔어요. 도망을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2007년도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시절에 네. 야 참으로 착한 횡령범이다. 돈을 다 돌려주고 자 이제 돌려줬으니까 나 횡령범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지인과 가까운 분들 돈만 돌려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또 하나 여기에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 이런 사람들은 돌려줘라. 친한 사람들. 예, 개인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냈던 이럴 사람들.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계류 중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네. 2003년도에 다스가 총 190억을 투자했다가 네. 50억은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도망갈 때 도망가기 전에 BBK에 190억을 투자했고 네. 도망가면서 50억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 위조 그러니까 190억이 BBK로 들어갔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예. 그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직접 안면으로 끌어왔으리라 추정되는 사람들. 예. 이명박 대통령 각하와 친한 분들의 투자금들은 대부분 돌려줬습니다. 상당 부분 돌려줬죠. 돌려주고 그렇죠. 또 몇십억짜리, 몇 억짜리 그리고 그 중에서 190억 중에 50억은 돌려주고 50억은 돌려준 다음에 미국으로 튀었어요. 그렇죠. 예. 참으로 착한 횡령범입니다. 그렇게 돌려주고 튀었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김경준과 각하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다스는 김경준과 에리카 김에게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나머지 140억도 내놔라. 140억을 돌려줘라. 네. 그렇게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2007년 8월에요. 1심에서 다스가 패소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다스는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렇지. 투자금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말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그렇죠. 투자금이기 때문에 돌려줄 네. 이유가 없다. 뭐 빌린 것도 아니고. 요약하자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정확한 그 지적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재판이 계속 진행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네.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항소심이라는 거는 다스 쪽에서 포기 불복한 못하고 거죠. 포기 못하고 140억 돌려줘라. 140억 계속 내놔라. 예, 네. 그래갖고 이제 항소를 한 거죠. 항소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항소심도 대단히 불리하게 다스에게 네. 불리하게 즉 140억을 돌려받을 길이 요원해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 11월에 네. 느닷없이 다스 변호사하고 김경준 측 변호사가 지금 그때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당 부분 상호 간의 합의가 네. 진행되고 있어서 재판을 취하할 수도 있다. 네. 항소를 취할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을 합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예. 작년에 그 움직임을 보고 예. 이 모종의 양쪽 간의 거래가 있다.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예. 뭔가 거래가 있다 이거 지금 예. 움직임이 있다. 그때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옵션을 벤처스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도 우리 돈을 돌려달라고 2004년도에 거기는 민사소송을 또 걸었어요. 이게 옵셔널 벤처스 또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네. BBK가 얼굴을 싹 바꾸고 그렇죠.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로 둔갑을 해서 네, 둔갑을 합니다. 네. 둔갑을 하는데 이 옵셔널 벤처스에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보고 그때 김경준이 튄 겁니다. 예. 돈을 횡령하고. 그분들 돈은 하나도 안 돌려줬죠. 그렇죠. 그분들은 하나도 안 돌려줬는데 그 개미 투자자들이 옵셔널 벤처스에 남아서 예. 우리 투자금 돌려내라고 371억 반환 소송. 예, 그걸 2004년도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돌려달라는 것은 투자금이었고 예. 옵셔널 벤처스는 변신을 한 다음에 예.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을 하고 예. 튀기 전에 BBK가 변신하는 회사인데 이 옵셔널 벤처스는 개미들이 주인이었어요. 예. 그 개미들 돈을 떼먹고 김경준 씨가 튀은 건데 그 개미들이 남아서 371억 원을 돌려달라. 예. 이게 크게 두 가지 소송이 있었던 거죠. 예. 다스가 140억 돌려달라. 그건 투자금이었고 네. 371억은 회사 돈 빼돌린 횡령금. 그렇죠. 예, 횡령금을 돌려줘라. 371억 회사 자산으로 있어야 될 돈을 돌려내라. 예. 이거는 개미들이 개미들이 그렇죠. 소송을 하고 예.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큰 소송.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다스는 패했고 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혀버린 거죠. 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옵셔널 벤처스의 개미 투자자들 네. 회사 돈 371억 횡령했다는 것 네. 이것은 그분들 돌려달라고 하는 쪽에 무척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스는 1심 졌고 옵셔널 벤처스 예. 개미 투자자들이 돌려달라는 돈은 이기고 있었다. 이길 가능성이 이길 높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높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가능성이 미국에서 김경준이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횡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이 돈은 횡령금은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쭉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 11월에 언론에서도 잠깐 기사가 났는데 언론에서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고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돈이 다스는 돌려받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옵셔널 벤처스 개미 투자자들에게 횡령한 돈이기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스위스 은행에 김경준 돈이 300억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스하고 고소를 취하고 합의하면서 네. 나는 이 사람들 투자금 140억 돌려주겠다. 네. 돌려줘서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했었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개미 투자자들 소송이 이기면 그렇죠. 지금 김경준이 자기가 못 갔죠, 그 돈을. 그 스위스 은행에 있는 300억이 371억을 소송했기 때문에 예. 다 털 리가 없단 말이죠. 예.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스는 졌는데 다스는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재판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예. 다스한테 돌려준 다음에 다스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돈을 나눠 먹지 않을까 혹시라도 예. 이런 추정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너무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를 예. 못 하셨죠 자신 있게. 그렇죠.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신 없게 말한 게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안전한 소설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1월 28일 날 개미 투자자들, 옵셔널 벤처스의 개미 투자자들이 횡령한 돈 돌려달라고 하는 게 미국 법정에서 이 옵셔널 벤처스가 이겨요. 드디어 승소한 거죠. 승소한 거죠. 옵셔널은 승소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정 판결은 1월 28일 날 나왔는데 판결 나면서 바로 명령서 쓰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명령을 한 거는 2월 7일입니다. 판결은 1월 28일 날 받았고 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갭이 있는데 다스한테 그 사이에 열흘 사이에 2월 1일 날 스위스 은행에서 김경준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확정 판결이 나고 명령문까지 나오게 되면 돈에 손을 낼 수가 미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 날 오드리 콜린스 판사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입니다. 이분이 스위스 계좌에다가 네. 인출 동결 명령을 내려요. 네, 돈 빼지 마라. 빼지 마라. 네. 인출 동결 명령을 내리는데 이번에 2월 1일 인출할 당시에 스위스 검찰에서 뭔가 실수를 했는지 일시적으로 그 인출 금지 결정이 잠깐 해제가 됐었대요. 잠깐 실수로 해제가 됐는지 로비를 했는지 모르죠. 그거는. 그렇죠. 이런 위험한 얘기 저밖에 못해요. 동결되어 있던 게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스위스 검찰이 잠시 해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다스 변호사들은. 네. 근데 어쨌든 1월 28일 날 확정 판결이 나왔고 명령서는 2월 7일 날 명령서를 냈는데 그 사이에 2월 1일 날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의 반을 다스에게 돌려줍니다. 이겼는데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는데 다스한테 돌려준다. 필요가 없는데. 예. 이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다스는 이미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예. 옵셔널 벤처스에 돌려줘야 할 371억 원을 어떻게든 깎든가. 그렇죠. 다시 상소하던가. 예. 그래야 되는데 협상을 들어가고 어차피 비잔치니까. 그렇죠. 좀 뭐 깎고 미국 재산도 좀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재판을 자기들이 이긴 쪽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쪽에다가 140을 꽂아줘요. 예.
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대단히. 그때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알았으면 이게 대형 사고죠. 그렇죠. 대형 사고죠. 그리고 재밌는 건 미국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도 5월 2일 날 알았어요. 몰랐던 거죠. 아무도 전혀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비밀 거래라고 그래요. 비밀 거래. 그 표현에 비밀 거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안 그 판사가 양쪽의 변호사를 불러서 민간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사적 합의가 있었냐? 네. 라고 양쪽 변호사한테 추궁하듯이 물어봐요. 다스와 김경준 다스와 김경준이 민사 차원의 합의가 있었냐? 그러니까 양쪽 다 민사 차원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자기는 그 담당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네. 또 한 분은 나는 알지만 내용을 밝힐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민사 차원의 합의가 있고 그 뒷거래가 있고 난 다음에 140억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네. 거래는 있었어요. 거래는 있었죠. 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거래가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긴 재판인데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이 했는데 돌려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도대체 그럼 왜 돈을 돌려줬을까? 네. 합의와 거래가 끝났는데 합의와 거래가 끝나면 무언가 김경준 측에게 보여줄 만한 뭔가 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성의 있게 너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아니면 네가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것을 일정하게 미국으로 송환된 다음에 금보석으로 나오든지 할 수 있는 너에게 시해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2009년 3월 25일 날 해외 수용자 송환 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똑똑한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0억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140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김경준 측에서 받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받을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너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추방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걸 보여줬다는 이걸 거죠. 보여준 거죠. 네. 그게 2009년 3월 25일 날 법이 개정이 돼요. 박영선 의원이 김경준 송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 라고 대정부 질의를 합니다. 2월 27일 날. 제가 숫자 기억 못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제 전문 분야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 너무 많은 날짜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서 따라오실 아니요.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오실지 모르겠네. 날짜는 빼고 말씀해 주시죠. 법을 개정해서 김경준이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그전에는 아주 복잡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걸 저는 보여줬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추정이죠. 추정이죠. 거래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당신이 미국으로 송환 원하지 않았냐. 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무언가 근거를 보여줬다. 나는 이렇게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니 이제 돈 내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돈 거래를 제외하고 아마도 김경준을 미국으로 추방하는 대신에 에리카 김은 와서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고 해주고 그다음에 에리카 김의 혐의를 다 벗고 MB에 대한 그 연관성도 다 끊고 그래서 BBK를 끝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퇴임 후에 더 이상 사법적 추궁을 받지 않도록 그렇죠. MB가 말하자면 장치를 만든 것이다. 법적 정리를 다 끝내는 거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똑같은 사안을 똑같이 추궁할 수 없게. 그런데 그때 몰랐던 거는 돈 거래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140억은 적기 때문에 포기할 줄 알았죠. 140억은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야, 내가 풀어줄게. 그러면 그 돈 내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거죠. 그런 거예요. 내가 너 잡고 있으니까 너 미국으로 보내고 다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 저는 설마 그 140억은 포기할 줄 알았는데 돈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대형 사고가 터진 건데 이 욕심으로부터 저는 BBK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대형 사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스위스 계좌에 대해서 인출 동결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이것을 검찰에 5월 2일 날 검찰에 수사 지시를 하면서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이게 뭐 영어로 하면 좀 복잡하니까 어떻게 감히라고 기사에 떠요, 이게. 어떻게 감히
비밀 거래를 해서 인출할 수가 있느냐. 이거 조사해라. 그래서 미 검찰이 이 조사에 필요한 시간은 60일이고 7월 8일 날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네. 해서 지금 이제 전방위적인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조금 우리가 표현을 풀어갖고 얘기하면 미 재판부가 인출 동결 명령을 내릴 때는 두 가지 길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옵셔널 벤처스에 돌려줄 수 있고 네. 하나는 미국 국고에 환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동결 명령을 내릴 때부터 그 자산은 미국 국가가 관리하는 국고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양쪽이 은밀하게 협의를 해서 국고 절도 행위를 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법원 입장에서 보면 미국 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절도 행위는 민사 사건이 아니라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을 발전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민사로 있으니까 또 우리 여기 다스 이명박 형 아주 짱다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 난 민사는 좀 찌질 같아 싫어. 나를 형사 처벌해줘. 이게 형사 처벌 건으로 바뀐 거예요. 민사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된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네. 그럼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수사하는 중간 수사 발표, 최종 수사 발표, 수사 발표에 따른 그다음 판결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아마 한국 미 대사관 와갖고 다스 관계자들 소환해갖고 조사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스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에게 거짓 변론으로 일관해서 미 변호사협회에 고발 조치했어요. 이 사람들 변호사 자격 박탈됩니다. 혹시 다스의 실소유주도 규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상관없죠. 이 사건과는.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미국 라디아 코리아 그다음에 미국에서 그걸 추적한 교민 신문 그 기자는 안치홍 씨. 안치홍 씨인가요? 예. 예. 그분은 안치홍 씨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 있던데요. 그 사람은 다스의 실소유주까지 손을 댈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이 사건,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은, 경제적 주체가, 법인, 혹은 그 법인의 전직 CEO, 예. 또는 뭐 투자자, 이런 민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었고, 예. 그리고 그 분쟁이 발생해서 투자금을 돌려주네 마네 하는 재판을 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민사 재판이었는데, 예. 그런데 양자가 예. 법원이 금지한 출금 금지한 돈을 자기들끼리 법원의 허락 없이 주고받아서 형사 사건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될 개연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법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 미국의 수사 결과를 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추적에 들어갈 수 있겠죠. 추적에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사건이 저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돈 욕심 때문에 140억을 포기 못해서. 그리고 옛날 우리가 운동권 때 불렀던 노래가 마른 잎 다시 살아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마른 잎을 다시 살린 거예요. 140억이 욕심이 나가지고. 민사는 쪽팔린다. 나를 형사를 해줘라. 그런데 이거는요. 저는 실소유주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미국 애들이 이런 절도 행위. 제가 최근에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서 이 BBK 사건은 완전히 죽을 줄 알았더니 그리고 BBK도 잊혀지고 정봉주도 역사에서 잊혀질 것 같았는데 BBK 사건은 에리카 김 귀국하고 레임덕 가기 전에 이걸 정리하려고 저쪽에서 너무 급히 서두른 바람에 오히려 BBK 사건은 더 국민들의 관심사로 드러났고 그땐 BBK 하면 그냥 사기꾼 뭐 이런 거만 알았지 지금처럼 내용을 자세히 몰랐어요. 요즘 트윗과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BBK 사건은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요. 심지어는요. 이건 트윗에 쓴 글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어젯밤 2시에 트윗에 저한테 무슨 얘기가 왔냐면 의원님 스위스 계좌에서 인출한 기록을 지우려다가 잘못 지어서 농협 전산망 사고가 났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 많이 가셨는데 너무 많이 갔어요 그분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태지 사건 나왔을 때도 BBK 사건을 덮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을 때 전 처음에 이 사람들 소설을 왜 이렇게 써? 근데 법무법인 발언이 나오면서 개연성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트윗에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농협과 스위스은행을 그러니까 그건 좀 나은 거죠. 근데 이제 스위스 농협과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연결된 모르겠지만 BBK 사건이 나중에 다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실소유주 문제를 묻는 것은 도덕적 차원에서 묻는 거고 그렇죠. 주가 조작
네. 주가 조작은 액수에 따라서 뭐라 그러죠? 그 공소시효가 네. 무척 길어진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미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 및 횡령 사건이란 말이에요. 옵셔널 벤처스가 주가 조작하고 횡령 사건인 건 확실하신 거죠. 근데 이제 최종 판결을 보면 주가 조작은 밝히지 못하고 횡령으로만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 조작을 미리 밝혀놓으면 나중에 둘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게 되면 주가 조작의 죄가 이명박 대통령에도 씌워지는 거거든요. 네. 검찰이 아마 그것까지는 보지 않았나 싶어요. 주가 조작은 밝히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횡령금으로 끝났던 것 같아요. 횡령을 한 주체를 김경준으로 몰아가려고. 김경준이 튄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네. 주가 조작은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들 판단은 주가 조작이 입증이 되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생각에는 무척 길어진다.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BBK를 퇴임 전에 완전히 털어야 되니까 법적으로. 에리카 김하고 딜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동생 돌려보내주고 미국으로. 그럼 미국에 가서 김경준이 돈 내고 보석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서로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BBK 관련됐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었다고 에리카 김은 털어주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만 주고받은 줄 알았더니 그 시점쯤에 이게 돈이 이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을. 그리고 스위스은행에 있는 돈도 자기가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끊지를 못하네요. 끊지를 못한 건 이 140억을 포기하지 못해서 사건이 다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엄청 커진 거죠, 이제. 미국 법무부도 나서게 됐고 죽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140억 돈 욕심 때문에 다 끝날 수 있었는데 자신들의 돈 욕심 때문에 이 사건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양상으로.